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맹자쌤과 함께하는 논술 교실 시간입니다. 자, 오늘 논술 몇 번째 시간일 것 같아요? 몇 번째? 네, 맞아요.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자, 오늘은 수업에 앞서서 우리가 그동안 한 공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는 논술을 왜 하는지 공부를 했습니다. 왜 한다 그랬어요? 그쵸? 행복하기 위해서 논술을 공부하고 있고요. 맹자쌤은 우리 몸으로 논술을 쉽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논술 수물 준비를 최근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요. 서론을 위한 준비에서는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고 그것을 표현해 봤어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논술의 서론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본론을 위한 준비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생각 중에는 우리가 뭔가를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생각 안에는 나의 의견이 들어있어요. 의견. 그리고 내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이유가 들어있어요. 까닭 이유가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로 내 생각 속에서 의견과 까닭을 한번 구별해 봤어요. 그리고 내 생각에 알맞는 근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 의견에 알맞는 근거가 바로 까닭이거든요. 이 근거는 나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전문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연구 결과 또는 연구로 보고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로 알맞는 근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련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논증하기. 논증이 뭐라 그랬어요? 자, 알맞은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증명하는 거라 그랬어요. 무엇을 증명해요? 내 생각이 옳다는 것,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논증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우리가 서론에서 눈으로 문제 상황을 보죠. 예,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듣고 코로 판단하고 뇌로도 생각을 해봐요. 뇌로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 문제가 심각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심각해 하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질 것 같아. 그래서 문제를 제기해요. 왜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까지가 서론이죠.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그럼 본론에서는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해야 해 라고 주장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why 하고 묻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주장을 해야 하는지 까닭을 들어 설명을 해야 돼요. 바로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논증이 필요해요. 자, 내가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잘 증명하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행복해지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지? 하고 방법을 물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요렇게 해야 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근거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하면 행복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바로 논증을 하는 일이에요.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일을 우리가 본론에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논증을 잘해야지만 내 주장이 빛을 발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어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대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논증이에요. 오늘은 이 논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교재 준비해 주세요. 바디맵을 활용한 논술 노트. 자, 오늘 공부할 논증이 나와 있는 쪽수는 어디일까요? 자, 미리 봤는데 27쪽이에요. 27쪽. 본론을 위한 3단계 다양한 방법으로 논증하기. 논증이 뭐라 그랬죠? 자, 알맞은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 말이 너무 어려워요? 네,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그 설명을 대충 하면 안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자, 쉽게 생각하세요. 자, 맹자쌤은 논술 별거 아니라고 했어요. 자, 논증도 별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 장 더 넘겨봐요. 논증 용어 정리, 요거를 먼저 한번 할게요. 자, 요거를 먼저 설명하는 이유는 맹자쌤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맹자쌤은 학교 다닐 때 초, 중, 고, 대학 다닐 때 아무도 논술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예. 그런데 왜 요즘은 논술을 가르치고 있나요? 그래서 논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논술은 어려운 것이다. 어렵다. 친하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누가 논술, 토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나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레짐작으로. 왜?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졌을까요? 뭐 논증, 그 다음에 주장, 뭐 근거, 논제, 논점, 이런 것들이 논술 용어거든요. 근데 너무 어렵지 않아요? 한자어로 되었어. 다 한자어로. 그래서 너무 싫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학을 졸업하고 선생님이 되었잖아요. 선생님이 되었는데 원래 어렸을 때 꿈이 작가였어요. 작가니까 어때요? 반 친구들한테, 학급 어린이들한테 글쓰기를 열심히 가르쳤겠죠. 예, 학급 특색으로 글쓰기 교육을 열심히 했어요. 학급 특색 교육으로. 여러분 선생님도 학교와 다르게 우리 학급만 특별히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열심히 가르쳤어요. 동시도 가르치고 생활문도 가르치고 설명문도 가르치고 또 동화까지 가르쳐요. 동화까지. 독후감도 가르치고. 그런데 유독 논술은 안 가르쳤어요. 왜요? 왜일까요?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맹자쌤 자체가 논술은 어렵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어렵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깨지 않는 한 맹자쌤이 논술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맹자쌤이 처음부터 논술 별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공부해봤더니 진짜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럼 맹자쌤 어떻게 논술 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맹자쌤이 선생님이 되고 한 10년, 15년? 한 10년, 15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 24살에 선생님이 되었으니까 한 34살 아니면 40살 요쯤에 반 친구들을 가르치는데 다 자신은 있는데 여전히 자신 없는 게 뭐였을까요? 자신 없는 게 논술이었죠.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내 인생에서 내가 교사를 안 할 거면 모르지만
안 할 거면 모르지만 한다면 이 논술 더 이상 미해결 과제로 두지 말자. 더 이상 미해결 과제로 두지 말자. 라고 어느 날 작정을 했어요.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선생님들한테 논술을 가르쳐주는 연수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전문가를 막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수소문해서 전문가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말하는 과외를 받았죠. 과외를 받았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죠. 20년 전. 그렇다면 맹자쌤 나이는 맹자쌤 나이를 지금쯤 계산하는 친구가 있을 텐데 맹자쌤의 마음은 아직도 여러분과 다른 게 없답니다. 이팔 청춘이랍니다. 자, 그래서 20년 전에 일종의 고액 과외를 받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훌륭한 분을 만났어요. 훌륭한 분을 만나서 그 훌륭한 분이 이제 우리 몸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 몸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맹자쌤이 어렵다 생각했던 것을 한 방에 깨게 만들어줬어요. 한 방에 깨게 만들어서 깨기. 한 방에 쨍그랑 하고 깨버렸어요. 그래서 어땠을까요? 논술에 대한 자신감이 쑥쑥 늘어났어요. 쑥쑥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렵다라는 이 고정관념을 깨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제 논술 내용들이 공부가 막 눈으로 쏙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막 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뇌도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한 3, 4년 동안 선생님 혼자 파고들었죠. 선생님 혼자, 맹자쌤 혼자 독학으로 나름대로 이 책, 저 책 닥치는 대로 봤죠. 근데 닥치는 대로 교장선생님 말이 좀 세다. 어쨌든 진짜로 닥치는 대로 책을 봤어요. 그래서 아마도 한 논술에 관한 책을 한 100권은 거짓말이고 한 50권 정도는 봤을 것 같아요. 50권 정도 보고 나니까 정말 별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맹자쌤이 그렇게 싫어했던 논술 용어가 아주 쉽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맹자쌤이 다짐을 했어요. 맹자쌤이 그렇게 어렵고 싫어했던 논술 용어, 또 논술 이론은 나중에 가르치자. 그럼 뭘 먼저 가르치냐? 일단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와 뇌로 판단하고 그리고 입으로 어쩌고저쩌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리고 다시 내가 생각하면서 저거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 주장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 몸이 하는 일을 먼저 논술로 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논술 용어를 알려주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맹자쌤이 한 10년 동안 논술쟁이 바디백을 친구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론을 정립을 했어요. 쉽게 우리 몸을 이용해서 쉽게 그 과정 중에서 진짜 맹자쌤처럼 어린이들은 논술 용어와 이론을 먼저 가르쳐주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우리 몸으로 자연스럽게 배우다 보니, 바디맵으로 배우다 보니 어느 순간에 스스로 논술 용어를 아주 쉽게 받아들이는 때가 오더라고요. 자, 오늘 바로 여러분 그 때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 용어를 쉽게 받아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증 용어 정리를 한번 먼저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교재 29쪽입니다. 29쪽. 자, 29쪽이에요. 29쪽 준비되었나요? 자, 논증 용어 정리. 논증이 뭐라 그랬어요? 일종의 설명이라 그랬어요. 설명. 근데 어떻게 설명하는 거다? 논리적으로 증명하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듯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논리적으로 증명하는지 그거는 차차 배워나갈 수 있겠지요. 자, 얘는 학교 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 이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학교 폭력 장면을 보면 뇌로 생각하면서 학교 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장하게 되겠죠. 이때 주장, 의견을 주장한다. 생각, 의견, 주장은 거의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너의 주장, 너의 의견, 너의 생각,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군. 너는 학교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너의 의견은 학교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거지. 너는 학교폭력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구나. 어때요?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왜 학교폭력이 근절되어야 하는지, 왜 그 까닭을 밝히며 주장에 대해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거야 라고 정당화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유, 까닭,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유를 말을 하면 정당화가 되죠. 정당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근데 요게 조금 또 중심 근거라는 묘한 말이 나와 있네요. 요거는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이유와 까닭. 왜 그러는지 까닭을 말해봐. 왜 그러는지 이유를 말해봐. 왜 그래? 이거 다 같은 말이죠. 같은 답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걸 함으로 해서 내 주장이 정당화가 돼요. 네가 그렇게 말하는데 네가 정당화가 될 줄 알아? 이런 말 하잖아요. 그쵸?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이 정당함을, 여기도 중심 근거란 말 나오네. 정당함을 나타내기 위해 설명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설명해요?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실적인 자료를 제시하거나 예를 들면서 보조 근거 나온다. 보조 근거를 통해 중심 근거를 뒷받침합니다. 자, 네 주장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 사실 가지고 와봐. 증거 가지고 와봐. 이런 말 하죠. 사실, 자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 다 같은 뜻이에요. 여기 보면 보조 근거, 뒷받침 근거, 중심 근거 이런 말이 나오네요. 요건 살짝 뒤로 밀어놓고 여기 한번 볼게요. 자, 학교 폭력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논술쟁이 생각이에요. 논술쟁이 의견이고 논술쟁이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라고 물어요. 학교 폭력으로 학교 생활을 불행하게 보내는 학생들이 많아. 그렇구나. 까닭이죠.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까닭이에요.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중심 근거예요. 이게 중심 근거예요. 자, 그럼 이 중심 근거를 학교 생활을 불행하게 보내는 학생이면 어떤 학생이 어떻게 불행하게 보낸다는 거지? 궁금하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이게 맞다는 것을, 이 주장을, 이 생각, 의견, 주장을 얘가 정당화시켜줘야 돼. 정당화시켜주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연간 학력폭력 건수는 25,000건이야. 피해 학생 70%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그래. 학교 생활을 불행하게 하는구나. 자, 내가 주장하면은 근거야, 근거. 중심 근거. 왜? 학교 폭력으로 학교 생활을 불행하게 보내는 학생들이 많아.
그럼 이 근거를 뒷받침해 줘야 돼요. 보조 근거래. 뒷받침 근거라고 하기도 하고 보조 근거라고 하기도 해요. 이게 보조하는 게 뭐예요? 자료죠. 자료. 연간 학교 폭력 건수는 25,000건이야. 자료예요. 피해 학생 70%는 고통을 호소하시죠. 이 자료는 사실에 입각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이게 또 같은 말이에요. 자, 이해했어요? 그래서 논술에서는 주로 어떤 말을 쓰니? 주장이란 말을 쓰고, 중심 근거라는 말을 쓰고, 보조 근거 또는 뒷받침 근거라는 말을 주로 써요. 이런 것들은 국어 시간에도 배우지만 논술에서 논증할 때 필요한 용어예요. 자, 주장과 비슷한 말로 뭐가 있다? 의견이 있고 생각이 있다. 중심 근거와 비슷한 말이 뭐다? 까닭이 있고 왜가 있다. 또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 말이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중심 근거를 뒷받침해주는 보조 근거로는 어떤 사실, 팩트, 그 다음에 뭐 연구 결과, 자료 이런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논증할 때 필요한 용어인데 괜찮아요? 이해되었나요? 자, 이해 안 된 친구들은 다시 한번 요 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보면 돼요. 여기서 다시 볼게요. 이제 우리 중심 근거가 뭔지, 보조 근거가 뭔지 알았어요. 자, 학교 폭력 장면을 보면 뇌로 생각하여 학교 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의견을 주장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주장.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왜 학교 폭력이 근절되어야 하는지 까닭을 알려줘야 되죠. 사람들이 왜? 라고 묻잖아요. 그럼 이 까닭을 잘 알려주면 내 주장에 대해서 제가 저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사람들이 정당하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까닭, 정당화 같은 말이에요. 자, 까닭과 비슷한 말로는 이유가 있지. 왜 하면 당연히 까닭, 이유를 묻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말하면 정당화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논술에서는 중심 근거다라는 거예요. 내 주장이 정당, 이런 근거를 내세워서 학교 폭력은 근절되어야 해. 왜? 학교 폭력으로 학교 생활을 불행하게 보낸 사람들이 많구나. 그렇지. 정당화되죠. 예. 자, 이렇게 정당화되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끝나면은 그걸 이런 사실을 아는 친구 또는 학교 폭력을 통해서 친구가 불행한 학교 생활을 하는 거를 본 친구들은 여기서 요만큼만 와도 주장과 보조 근거만 돼도 이해를 해요. 근데 그걸 못 본 사람들은 학교 폭력이 왜 아이들이 불행해? 왜 그런 학생이 많아? 우리 학교는 하나도 없는데 나는 주변에서 못 봤는데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까지 설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 자료를 제공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근거에 대해서 보조 근거,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적인 자료를 제공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 올라갈게요. 내 주장이 정당하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해요. 설명 자료가 필요해요. 사실적인 자료를 제시하거나 예를 들으면서 보조 근거를 통해서 예를 뒷받침해 주는 거죠. 예를 탄탄하게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뭐다? 보조 근거다. 그래서 사실, 자료, 보조 근거, 뒷받침 근거, 설명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은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맹자쌤이 이거를 스스로 깨우치느라고 몇 년은 걸렸어요. 친구들한테 어떻게 이 용어의 미묘한 것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짝짝짝 고마워요, 여러분. 자, 그럼 오늘의 교재 27쪽 본론을 위한 준비 3단계 다양한 방법으로 논증하기. 아까 주장이 나오고 이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죠. 중심 근거를 제시하고 이 중심 근거를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보조 근거. 요거 세 가지를 잘 어울려서 쓰면 어울려서 설명하면
그게 바로 뭐다? 논증이다.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해봐야 알겠죠?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등교한 후에 준비물을 사러 가도 되는지 고민하는 어준이 벽면 시계는 8시 50분을 가리키고 있고 가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고 등교 후에는 밖에 나가는 것은 규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다. 논술쟁이, 너는 등교 후에 준비물을 사러 가도 된다고 생각하니? 나는 가도 된다고 생각해. 어준이의 의견, 다른 말로 뭐야? 어준이의 생각, 다른 말로 어준이의 주장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하고 까닭을 물었어요. 어준,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준비물을 사서 수업을 알차게 받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야. 자, 중심 근거죠. 네. 그랬더니 어준이 주장에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구나. 제가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가 가는구나. 그럼 정당화가 된 거예요. 근데 논술쟁이가 집요하네. 너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니? 자료나 설명, 증거를 대라는 거죠. 한마디 증거를 대봐 라는 거예요. 자, 어준이 증거를 댑니다. 수업 준비를 안 해오는 것도 규칙을 어기는 것이고 등교 후에 학교 밖을 나가는 것도 규칙을 어기는 것이야. 똑같이 규칙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논리를 핍니다. 그런데 수업 준비를 안 해오는 규칙을 어기면 수업 시간에 피해를 보지만 학교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사오면 한 번만 규칙을 어겼지 수업에는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야. 자, 보조 근거예요. 보조 근거. 자, 수업을 알차게 받을 수 있다.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보조 근거를 듣죠. 네. 이렇게 어준이도 만만치 않게 논증을 잘하는 친구네요. 그렇다면 너는 등교 후에 준비물 사러 가도 된다고 생각하니? 나는 등교 후에 준비물 가도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규칙을 어기는 것보다 준비물을 사서 수업을 알차게 받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야. 지금부터 내 말을 들어봐. 만약에 말이야, 수업 준비를 안 해오는 것도 우리는 규칙을 어기는 것이고 등교 후에 학교 밖을 나가는 것도 규칙을 어기는 것이야. 그런데 수업 준비를 안 해오는 규칙을 어기면 수업 시간에 피해를 보지만 학교 밖에 나가서 준비물을 사오면 한 번만 규칙을 어겼지 수업에는 참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등교 후에 준비물을 사러 나가도 된다고 생각해. 어때요? 어준이가 논증을 잘했죠. 그런데 어준이가 논증을 잘할 수 있도록 논술쟁이가 이런 질문을 해줬어요. 이런 질문. 그래서 이 질문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논증을 잘할 수 있어요. 나는 등교 후에도 준비물 사러 가도 된다고 생각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이 어딨어. 생각해봐. 그냥? 자, 그거는 논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논술쟁이 이 3가지 질문,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너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니? 자, 의견을 물었죠. 의견에 알맞는 까닭을 물었어요. 그리고 그 까닭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와 설명, 증거를 요구를 했어요. 이렇게 3가지가 어울려서 쓰면 그게 바로 논증이에요. 논증. 별거 아니군요. 별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내 생각이 옳다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거를 제시하며 논증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장, 중심 근거, 보조 근거 3가지 요소가 나타나면 좋은 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론에서 2팔을 들어가지고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밝혀내는 트렁크맵 기억하죠? 자, 트렁크맵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것도 내가 주장을 한다면 내 주장에 알맞는 이유, 그 다음에 이 이유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사실적인 자료, 요 3가지가 드러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주장을 먼저 쓸 수도 있고 중심 근거, 보조 근거 다시 한번 주장할 수도 있고요. 주장 쓰고 중심 근거와 보조 근거 순서를 바꿔서 다시 주장해도 되고요. 아예 처음부터 보조 근거, 중심 근거, 주장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장을 배치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걸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걸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스타일에 맞게 하면 된답니다. 자, 어준이의 의견과 까닭 그리고 알맞은 자료가 무엇인지 의견은 뭐라 그랬어요? 주장이라 그랬죠. 까닭은 중심 근거, 그 다음에 설명 자료는 증명하라는 거니까 중심 근거를 증명해주는 보조 근거. 그래서 사실은 보통 근거 하면은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거를 대봐. 네가 그렇게 잘났다는 근거를 대봐. 이렇게 할 때 사실 요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어준이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아까 어준이의 주장은 뭐였어요? 등교 후 준비물을 사러 교문 밖으로 나가도 된다. 이죠. 예.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등교 후, 오늘 글씨 좀 잘 써볼까? 준비물을 사러 교문 밖으로 나가도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의견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 근거를 대하죠. 자, 규칙을 여기서 보면은 어준이가 한 말 있어요.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준비물을 사서 수업을 알차게 받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야 하고 까닭을 얘기했어요. 근거를 제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준비물을 사서 수업을 알차게 받는 것이 더 낫다. 것이 더 낫다. 자, 더 낫다. 아니,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수업을 알차게 받는 게 더 낫다니? 무슨 말이야? 자, 이제 이 근거를 뒷받침해줄 보조 근거를 이제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에 논리를 펴는 거죠. 사실적인 설명이기도 해요. 한번 잘 봐봐요. 우리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준비물을 준비 안 해오는 것도 규칙을 어기는 것이고 등교 후에 학교 밖에 나가는 것도 규칙을 어기는 거다. 똑같이 규칙을 어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규칙을 어기면 수업에 피해를 보지만 이 규칙을 어기면은 어때요? 수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논리를 폈죠. 자, 이걸 그대로 한번 갖다 써봅시다. 수업 준비를 안 해오는 규칙을 어기면 수업 시간에 피해를 보지만 똑같은 규칙을 어기는 거예요. 학교 밖에 나가서 준비물을 사오면 자, 이것도 규칙을 어기는 거예요. 사오면 한 번만 규칙을 어기면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보조 근거가 중심 근거보다 흔히 말할 때 근거하면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조 근거를 얘기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보조 근거는 사실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떤 통계 또는 연구 보고서 또는
전문가 의견.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것도 돼요. 경험. 나의 경험이나 주변의 경험. 네, 그런 것도 다 보조 근거가 될 수 있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기만 하면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스톱 버튼을 눌러서 자, 정지시켜 놓고 깨끗하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2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 남겼습니다. 28쪽. 자, 어준이의 주장. 등교 준비물을 사러 교문 밖으로 나가도 된다. 주장의 다른 말은 뭐라 그랬어요? 생각, 의견 다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자, 왜? 이유? 까닭? 이런 것들이 다 뭐라 그랬죠? 중심 근거라 그랬습니다. 중심 근거를 잘 대면은 내 주장이 정당화되죠. 그래서 정당화도 같은 말이에요. 규칙을 어기는 것보다 준비물을 사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보조 근거, 뒷받침, 중심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설명 자료, 자세히 설명하는 거죠. 어떤 사실적인 거, 자료, 또 자신의 경험도 다 된다고 해요. 수업 준비를 안 해오는 것도 규칙을 어기는 것이고 등교 후 교문 밖으로 나가는 것도 규칙을 어기는 것이다. 똑같이 규칙을 어기고 수업에 피해를 보느냐, 규칙을 어기고 수업에 피해를 보지 않느냐, 이제 그 문제예요. 그러나 등교 후 교문 밖을 나가서 준비물을 사오면 수업에 피해를 주지 않게 된다. 자, 어차피 수업 준비를 안 해오는 것은 규칙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 수업에 피해를 주지만 교문 밖으로 나가서 준비물을 챙겨오면 이거는 준비물 안 해오는 규칙은 없어지고 어떤 규칙을 어기는 게 돼요? 교문 밖으로 나간 규칙을 어기게 되죠. 똑같이 한 번 규칙을 어기는 거지만 이거는 수업에 피해를 주지 않게 된다라고 나름대로 자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논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준이가 한 말들을 주장, 중심 근거, 보조 근거 순서로도 글을 써볼 수가 있고요. 또는 주장, 중심과 보조 근거를 바꿔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조 근거, 중심 근거, 주장 순으로 자기의 생각을 논증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논증 방법 1. 주장. 등교 후 준비물을 사러 교문 밖으로 나가도 된다. 주장이죠. 자, 중심 근거예요.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준비물을 사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업 준비를 안 해오는 것도 규칙을 어기는 것이고 등교 후 교문 밖으로 나가는 것도 규칙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나 등교 후 교문 밖을 나가서 준비물을 사오면 적어도 수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자,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논리, 이 논증. 자, 두 번째 논증은 이렇게 했어요. 주장, 보조 근거와 중심 근거 순서를 서로 바꿔봤어요. 준비물을 사러 교문 밖으로 나가도 된다. 수업 준비를 안 해오는 것도 규칙을 어기는 것이고 등교 후 교문 밖으로 나가는 것도 규칙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나 등교 후 교문 밖을 나가서 준비물을 사오면 적어도 수업에 피해를 주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준비물을 사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순서를 살짝 바꾸고 말도 살짝 바꿨습니다. 세 번째는요. 보조 근거부터 시작해 볼게요. 주장이 맨 뒤로 갑니다. 수업 준비를 안 해오는 것도 규칙을 어기는 것이고 등교 후 교문 밖으로 나가는 것도 규칙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나 등교 후 교문 밖을 나가서 준비물을 사오면 수업에 피해를 주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준비물을 사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등교를 한 후에도 준비물이 없으면 준비물을 사도 교문 밖으로 나가도 된다. 자, 어때요? 예. 같은 논증이에요. 설득력은 다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답니다. 자, 요거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문장을 구성하는 스타일이 다른데 자기 스타일대로 해도 되고 또 그 주제에 따라서 또는 주장에 따라서 좀 약간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나면은 이건 주장부터 먼저 쓰는 게 더 설득을 잘할 수가 있어. 아니야, 이거는 점점점 해서 마지막에 주장을 꽝 때리는 게 더 나아 라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갖게 될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노하우대로 해도 된답니다. 이 노하우가 주제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스타일도 있지만 나중에 논술을 많이 쓰게 되면 그때그때 주제와 주장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그 노하우를 깨닫게 된답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화이팅!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